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지시어와 접속어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글을 읽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고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고요. 이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핵심어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어라는 것은 읽어가면서 설명을 좀 할게요. 글이나 문단의 의미를 대표할 수 있거나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어나 구 차원의 얘기를 핵심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장으로 서술되면 이제 이 다음에 나오게 되는 중심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중심 내용이 무엇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찾으면 이제 그게 이제 핵심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단어나 구다라고 이제 정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화제 내지는 토픽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죠. 화제의 형태로 제시될 수 있고 이에 대해 서술한 내용 중 코멘트를 단 거, 그 중에서 이제 중점적인 것을 파악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핵심어를 어떻게 찾을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핵심어는 대체로 무엇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었을 때 대하여의 대상인 무엇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장으로 따지면 무엇이라는 것은 문장 성분 중에 어떤 성분이에요? 어자 돌림 중에 주어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무엇에 해당하는 주어가 거의 대부분 핵심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뭐 주어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대개 보조사 란 혹은 는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설명을 좀 하면 보조사라는 것은 조사 중에서도 일정한 뜻을 가지고 오는 부가적으로 뜻을 수반하는 어떤 조사들을 보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보조사 중에 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많이 봤겠지만 이런 보조사를 정의 보조사라고 해요. 정의해주는 거예요. 뭐뭐란 뭐뭐다 이런 식으로 개념 정의를 할 때 흔히 쓰는 그런 보조사이기 때문에 정의의 보조사라고 얘기를 해요. 는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다른 데서도 많이 쓰지만 이것도 이제 읽기 상황에서 독서 상황에서는 핵심어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정 보조사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설명을 하면 내가 귤을 좋아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귤도 좋아하고 뭐도 좋아하는지는 몰라요. 일단 귤을 좋아하는 거지 다른 것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귤은 좋아해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귤은 좋아하지만 다른 것들을 싫어할 가능성이 높죠. 그죠? 과일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러니까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귤에 한정시켜줘요. 의미를. 이걸 갖다가 읽기 상황으로 적용시켜보면은 이 는이 붙어있는 체언 이 은는이 붙어있는 체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문장이나 그 글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정의 의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핵심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은는이라는 한정보조사가 붙은 그러한 체언들도 핵심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에서 같이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생략이 됐는데 여러분들 학습지에 나와 있을 거예요. 핵심어가 되는 핵심어가 되는 중심화제는 자주 반복이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글의 앞부분에 언급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도 아마 알 거예요. 고등학생쯤 되고 읽기 자료를 그 정도 접해보면 대부분 중요한 내용은 어디에 나오는구나. 맨 앞에 없으면 주로 어디에 있어요? 또 맨 뒤에 있겠죠, 그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맨 앞에서 언급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뭐 하나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어 찾기에서 우리가 찾고 있는 핵심어들은 이런 방식으로 찾아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어떤 문제풀이 형태에서의 핵심어 찾기는 조금 더 이제 스킬들이 몇 개가 들어갑니다. 뭐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작은 따옴표 수능이라는 영역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비문학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작은 따옴표가 나오면 거의 그냥 핵심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단어 뒤에 가로치고 영문이 표기가 되거나 아니면 한문이 병기가 되면 그 앞에 나와 있는 요거는 핵심어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굳이 그렇게 표시해주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보통 독서에서도 뭐 중요한 경향이 있지만 사람의 이름, 인명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보로서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 전체의 구조를 파악하는데도 중요한 어떤 경향을 띠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 이름이 나오면 일단 핵심어다라고 파악을 하고 수능에서 접근을 해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것 말고도 뭐 몇 가지가 짜잘짜잘하게 더 있지만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면서 그것들은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이 핵심어를 찾는 어떤 구체적인 요령들이 되겠습니다. 문단의 핵심어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일단 문장별 화제 확인하기가 1단계 활동인데요. 밑에 있는 묵자와 관련된 글이 있어요. 이 글을 찾으시고요. 이 글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를 찾으세요. 그런 다음에 그 단어가 화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화제를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장에다가 일단 넘버링을 하세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지금 문장에 이거는 1번, 두 번째 문장은 2번, 지금 선생님하고 같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은 3번,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은 4번, 5번,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문장은 6번, 이렇게 해가지고 6문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6문장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한번 비슷한 건 비슷한 것끼리 묶어가지고 표현을 하고 구조화를 한번 해보세요. 뭐 구조화라는 것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1번이 있고 그 다음에 2, 3번이 있고 그 다음에 뭐 3, 4번이 왜 이래? 3, 4번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5번이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라는 예시를 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화를 한번 해서 이 문장들이 서로 간에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같이 한번 2단계 활동까지 한번 같이 해보는 걸로 해서 지금 활동을 한번 진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자, 지금부터 활동을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단계 활동에서 화제를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알 수 있어요. 아까 전에 핵심어 찾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앞에 놓인다. 핵심어는 앞에 나오고 반복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은이라는 한정보조사나 뭐뭐란이라고 하는 정의보조사 같은 그런 표지들을 수반하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대본에 이제 맨 처음에 나오는 이 묵자라는 단어가 그렇죠. 인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묵자는이라는 한정보조사를 가지고 나왔죠. 그리고 반복도 많이 됩니다. 뭐 묵자 사상, 사실 묵자, 또 묵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문장마다 거의 반복이 돼요. 그래서 반복도 많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시어들도 잘 보면 뭐 이런 점, 이런 생각 전부 다 묵자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어를 찾을 때 이 문단 안에서 핵심어를 찾을 때 굉장히 뭐 고민하지 않고 우리가 묵자라는 핵심어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정리를 하자면 핵심어는 묵자고요. 묵자의 정확하게는 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 사람의 생각, 묵자라는 사람의 사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글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단계 활동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문장마다 넘버링을 했는데 그 넘버링한 문장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그 뜻을 생각을 하면서 그 연결성을 생각을 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묵자는 자기를 위하든 남을 위하고 자기 나라를 위하든 남의 나라를 위한다면 못하네요. 위한다면 온 세상이 이루어져서 결국 그 이익이 자기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굉장히 로맨시스트 같은 성향이 있었나봐요. 이 묵자라는 사람은. 어쨌거나 1번에서는 이 묵자라는 사람이 한 얘기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정의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2번을 보시면 1번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묵자 사상의 이런 점, 1번 문장 전체를 지금 이런 점으로 받고 있죠. 가리켜 공리주의라고 합니다. 1번하고 2번은 사실상 거의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대한 상술 혹은 1번에 대해서 공리주의라는 것을 공리주의라는 또 다른 핵심어를 끌어내는 어떤 그런 문장으로서 2번이 지금 위치를 하고 있고요.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하면서 화제를 바꿔주고 있어요. 사실 묵자의 이런 생각 1, 2번을 통틀어서 이런 생각으로 받고 있죠.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이성이 호소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묵자의 사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근데 여기에 연결되어도 괜찮겠지만 뒤에 문장과의 연결성을 고려했을 때는 3번을 따로 빼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을 따로 빼서 이제 화제 전환을 했으니까 묵자 사상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3번 문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4번 문장부터는 감정에 대해서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본래 인간의 감정은 자기중심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4번하고 5번은 인과로 지금 묶여있죠. 따라서 감정에 기초한다면 망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번, 5번은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묵자의 어떤 반대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반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3번 묵자의 특징을 얘기하고 여기에 연결해서 4번에서 감정의 어떤 특징을 얘기하고요. 그 감정대로 살면 우리 사회는 망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굉장히 이기적인 상태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 가지고 마지막에
마지막 문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러나라는 표지 다음에 항상 얘기하지만 이 그러나라는 표지 뒤집어주는 이 역접 뒤에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묵자는 그 같은 차별애가 사회혼란을 가져오고 급기야는 자신에게도 해가 된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따져보고자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1번에서 했던 말과 동전의 양면 같은 말이에요. 1번은 그걸 긍정적으로 진술한 거고 이걸 갖다가 뒤집어서 진술을 한 게 바로 6번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1번과 6번에서는 지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번이 요렇게 그 다음에 1번이 요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번과 6번은 같은 중심 문장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문장 간의 연결관계를 파악하면서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장 이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만화에 대한 재미난 글이 하나가 나옵니다. 만화의 정의에 대한 글인데 요 글을 한번 읽어가면서 우리 문단별로 중심 내용을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문단이 지금 몇 문장으로 되어 있냐면 몇 문단으로 되어 있냐면 일단 요게 한 문단, 그 다음에 두 문단. 문단 구별 방법은 알고 있죠. 이거 들여쓰기를 해야 되고 줄바꾸기를 해야지 이제 한 문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생각의 덩어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문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셋째 4문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문단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각 문단별로 핵심어를 찾아보세요. 중심 화제 핵심어를 먼저 찾아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그 핵심어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중심 내용도 한번 찾아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중심 내용이 파악이 되면 그걸 가지고 문장의 연결관계가 아니라 여기 이제 잘못되어 있네요. 요게 문단이 되어야 돼요. 문단 간의 연결관계를 아까 문장 가지고 이제 연결관계를 검토해봤잖아요. 이번에는 문단 간의 연결관계를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구조도를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단 간에 어떤 식으로 의미가 연결될지를 한번 고민을 하면서 그 구조도를 한번 그려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전체 중심 화제를 갖다가 한번 확인하시면서 중심 내용을 한번 진술해 보시는 걸로 3단계까지 이제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번 해보세요. 네, 같이 한번 활동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글을 분석을 해볼 텐데 단계를 나누지 않고 한번 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단별로 의미 파악부터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의미 파악하기 전에 한번 재밌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표지에 대해서 배울 때 굉장히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를 배웠는데 첫째, 둘째, 셋째 이제 나오는 그런 표지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지나가면서 했을 거예요. 여기 지금 딱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첫째, 둘째, 셋째 나오고 그 다음에 갑자기 두 번째가 나왔죠, 그죠? 두 번째가 나왔다는 건 첫 번째가 있다는 건데 첫 번째가 요 그 앞에 근처에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 이제 하나는 하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는. 그리고 두 번째는 하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표지를 이렇게 찾으면 문단 간의 연결관계는 그냥 기계적으로 그려져요. 1문단에서 뭐 만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기계적으로 그냥 한번 그려봅시다. 그 다음부터 뭐예요? 2문단 첫째, 3문단 둘째, 4문단 셋째인데 셋째에서 바로 하나가 또 출발을 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그 다음에 둘 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구조라는 것을 표지만 봐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뭐 요거 말고 이제 다르게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읽어보면 내용의 흐름상 다르게도 할 수 있지만 표지만 봐도 어지간히 훌륭한 어떤 연결관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표지들을 통해 가지고 이 연결 구조를 먼저 예측을 한 다음에 들여다보면 조금 더 중심 내용들을 빨리 이제 끄집어낼 수 있겠죠. 읽어가면서 얘기를 조금 더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만화의 정의는 아예 그냥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만화란 의도적으로 단순화되고 과장된 그림이라는 것이다. 만화란이라고 하는 정의의 보조사가 지금 나오고 있죠. 다시 말해 대상의 묘사에 있어서 의도적인 생략과 변형, 과장을 사용하는 것이 여러 종류의 만화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만화의 일반적인 특징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인 특징이 뭐래요? 의도적인 생략과 변형, 과장 뭐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이 세 가지도 사실상 같이 보면은 같은 얘기예요. 그러나 라는 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뒤겠죠. 이 정의만으로 복합적인 만화의 모든 특성이 남김없이 설명될 수 있을까? 뭐 아니니까 얘기하겠죠. 이를테면 우리가 자주 접하는 행사 초청장의 약도나 길거리 교통 표지판, 지도 기호 등은 단순화되고 과장되어 있는 그림임에는 분명하지만 만화는 아니다. 따라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여기 나오겠습니다. 만화의 그림을 얘기하는 단순화와 과장에는 몇 가지 제한 조건이 부과된다. 그러면 이 뒤는 어떤 내용이겠어요?
만화의 그림을 정의하는 단순화와 과장의 제한 조건으로 부과되는 그 조건이 설명이 되겠죠. 그죠? 내 말 이해하겠어요? 첫째, 둘째, 셋째, 이제 이 안에는 그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1문단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 문단의 중심 내용은 뭔지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만화의 정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만화의 정의. 자, 이 문단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째, 단순화와 과장이라는 조건은 만화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일 수는 있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여기서 이제 수포자들은 이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나오면 벌써 머리가 아프죠. 선생님 같은 수포자들은 그냥 말 그대로 해석을 해봐요. 단순화와 과장이라는 조건은 만화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 그러니까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야, 얘네들은. 그런데 충분 조건은 아니야. 얘네들이 있다고 해서 충분히 만화가 다 되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제한 조건이 부과되는 것을 이렇게 그냥 어렵게 얘기하고 있을 뿐인 거지, 사실상 요 말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딱히 이렇게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해 못하면 이제 해석을 못하는 그런 문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흔히 목표 지점을 실제보다 돋보이게 나타내는 거리의 약도처럼 단순화되고 과장되었지만 만화가 아닌 그림도 많다. 첫째에서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단순화와 과장이 뭐는 아니다? 충분 조건은 아니다. 뭐가 조금 더 필요하다. 어떤 제한 조건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우고. 아이고, 또 이러네. 자, 세 번째 문단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모든 만화에서 단순화와 과장이 사용되는 것도 아니다. 뭔 내용일지 알겠네요. 뭐 이를테면 얘기도 나오고 있고, 특히 뒤에도 이제 나오겠죠. 실은 어떤 면에서는 여기 얘기하는 단순화와 과장이라는 것 자체가 서로 배치되는 요구이기도 하다. 이를테면 회화를 예로 이제 들어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극사실주의는 분명히 현실을 가장 충실히 묘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반적인 시각적 경험이 포착해내지 못하는 측면까지도 정밀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장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과장이라는 것은 만화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회화에서도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특히 1980년대 이후 우리 만화의 지배적인 경향으로 자리 잡은 사실주의적인 만화도 있네요. 단순화를 통한 과장보다는 오히려 극사실주의적인 방향에서 과장이 발견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니까 만화 중에서도 어떤 만화가 있다는 거야? 극사실주의 만화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화와 과장이 만화만의 특징도 아닐 뿐더러 만화에서도 그런 것들을 특징으로 하지 않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첫째하고 둘째는 지금 계속 또 밑밥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가 아니야. 첫째, 둘째 같은 경우 지금 그 제한 조건에 대한 어떤 밑밥이 계속 깔리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그 제한 조건은 어디에 나오고 있냐면 셋째 이상부터 나옵니다. 셋째에서 아까 전에 우리 표지를 봤을 때 하나, 둘로 또 갈라졌었죠. 그죠? 그 하나, 둘이 아마 그 충분 조건, 제한 조건 중에 하나, 둘이 될 거예요. 한번 보시면, 미리 한번 봅시다. 하나는 만화를 그리는 사람의 정서적 개입, 요게 이제 핵심어가 되겠죠. 첫 번째 제한 조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정한 이야기가 내포, 요게 이제 두 번째 조건이 될 겁니다. 실제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읽어가면서. 셋째, 단순화와 과장에 대한 충분 조건으로서 우리는 두 가지 요소를 덧붙일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는 만화를 그리는 사람의 정서적 개입이다. 정서적 개입. 정서적으로 개입하는 거죠. 말 그대로. 단순화되고 과장된 그림이 만화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것을 그린 사람 측에서의 일정한 정서적 개입이 존재해야 한다. 여기에 대한 상술이 뒤에 나올 거예요. 사실상 중심 내용만 파악하면 문제를 풀면서 다시 와도 돼요. 지금은 문제 푸는 상황이 아니니까 한번 쭉 한번 읽어봅시다. 물론 이때 정서적 개입이란 상대적인 것이기는 하다. 행사 초청장의 약도나 길거리 교통표지판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그것을 만든 사람의 일정한 의도가 표현되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정서적 개입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뒤입니다. 만화의 경우 정서적 개입이란 그리는 사람의 비판이나 감정적 공감 등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포함한다.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포함해야 그게 이제 정서적인 개입이라고 할 수 있나 봐요. 박재동 만화에 대한 평에서 황지우가 얘기하듯이 만화의 두께, 만화의 깊이란 갱지 위에 말해진 것에다가 말해진지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포기 질 때 생각나는 겹일 텐데 이 침묵의 발언은 말의 목적어, 대상에 대한 주어, 만화가 독자의 마음의 매개 작용인 것이다. 뭐 이상한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만화는 단순히 매체의 수준을 넘어 예술의 경지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뒤에 나오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정서적인 개입, 의도의 개입을 포함한다라는 말만 이해하면 뒤는 사실 이해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앞과 연관되어 있는 만화에는 일정한 이야기가 내포된 이게 두 번째 제한 조건인 거예요. 단순히 그냥 단순화와 과장이 있다고 만화가 아니라 첫 번째 정서적인 개입이 적극적으로 존재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일정한 이야기가 내포돼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한 컷짜리의 그림이라고 해도 그것이 만화가 될 수 있으려면 거기에는 일정한 이야기가 존재해야 된다. 즉 중요한 표지죠. 모리스 혼이 정의하듯이 누군지 몰라요 선생님도 만화는 그 안에 하나의 완성된 생각을 갖고 있는 완성된 생각이라는 것은 일정한 이야기라는 말과 이제 거의 비슷한 말이겠죠. 물론 이때 이야기의 개념 역시 상대적인 것이다. 이를테면 가장 단순한 교통표지판에도 이를테면 또 나왔네요. 건너가지 마시오라는 정도의 단편적인 이야기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는 또 이 다음에 나오겠죠. 이들 교통표지판과 만화가 다른 점은 만화에는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기승전결과 같은 어느 정도 서사구조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일정한 구조, 내 이야기라는 것은 기승전결이 있는 어느 정도의 서사구조를 갖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즉 하나의 같은 그림으로 교통표지판이 단지 하나의 대상만을 지시하고 있다면 만화의 그림은 훨씬 더 풍부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함축이라는 것도 중요한 단어겠네요. 하나의 완결된 사건을 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그렸던 표지가 거의 맞기는 하죠. 근데 표지란다. 연결관계가 거의 맞기는 해요. 하지만 다르게 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 첫째, 둘째, 셋째 기계적으로 하면 얘네 둘은 같은 층이지만 내용의 흐름으로 보면 첫째, 둘째는 셋째를 위한 밑밥이에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다시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볼 수 있겠냐면 이것도 맞지만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만화의 정의를 만화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첫째, 둘째로 밑밥을 깔아줍니다. 첫째, 둘째로 어떤 밑밥을 깔았었어요? 단순화와 과장이 충분 조건이 아니야. 뭔가 더 필요해. 회화에서도 그렇고 극사실주의 만화라는 것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밑밥을 깔았어요. 그 다음에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넷째에서 나옵니다. 넷째에서 나오는데 넷째에서 단순화 과정에 대한 충분 조건을 우리는 두 가지 요소를 덧붙일 수 있을 것 같다 하고서 바로 거기서 같은 사문단 그 다음에 오문단에 하나씩 4문단에서 뭐가 나왔죠? 정서적 개입. 5문단에서는 일정한 이야기가 내포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특징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요 두 개가 이제 같은 층위로 또 묶일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종적으로 그려보면 요렇게 이제 연결 구조를 그려서 우리가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 전체의 중심 화제를 검토해 보면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만화에 대한 얘기죠. 그죠? 그리고 단순히 만화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만화의 정의에 대한 얘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중심 화제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중심 내용도 한번 구사해 볼까요? 중심 내용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만화란 기본적으로 단순화와 과장이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순화와 과장에는 정서적 개입과 일정한 서사구조가 개입되어 있는 그러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그 중심 내용을 우리가 서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요. 자, 이제 짧은 글입니다. 짧은 글인데 요것도 이제 문장을 넘버링을 좀 합시다. 선생님하고 지금 같이 넘버링을 좀 합시다. 여기 1번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5번, 그 다음에 6번, 그 다음에 7번 이렇게 넘버링을 해놓고서 요것도 기왕 어차피 하던 거니까 연결 관계를 한번 그려보시고요. 연결 구조를 한번 그려보시고요. 문장 간의 연결 구조, 그 다음에 중심 화제, 중심 내용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활동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